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와서 박현영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대학교 때 절친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한번 나와서 얘기해 줄래 했는데 오늘 시간이 잘 맞았어요.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기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활약을 하실 정도니까 치과 의사까지 하시고 하면 독일어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독일어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Guten Tag, mein Name ist Solan Kim. Oder in German, mein Name ist Dr. Solan Hellmann. Und ich bin hier seit 30 Jahren in Deutschland und als Zahnärztin habe ich meine eigene Praxis. 이제 한국말로 해드릴까요? 나 독일어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뭔 말인지 구텐탁 빼고는 갑자기 번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란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헬만 박사, 그러니까 덕터 헬만으로 통하고요. 그리고 저는 93년에 와서 이제 99년에 의사 자격증, 치과 의사 자격증 얻고 브라운슈바이크라는 곳에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는 하노버하고 베를린 그 사이에 있죠. 하노버와 베를린 사이에 있는 브라운슈바이크. 브라운슈바이크. 에서 지금 치과를 하고 있고 독일에 산 지 벌써 30년이 되셨나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 나가서 산 적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 온 지는 93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30년이 됐죠. 우리가 92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렇지. 다음에 가갖고 그렇죠. 그러면 독일에서는 치과 의사를 99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99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국가고시 보고 99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죠. 99년 9월부터.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또 멋진 직장에서 다니시다가 그냥 다 그만두고 난 독일 간다 그러셨잖아요. 곧바로 이제 치대로 입학을 하신 건가요? 그 과정이 뭐예요? 스튜던트 콜렉이라는 데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만 이수하고 오면 거기를 한 2년 다니고 여기 시기에 시험을 대학 입학고시를 봐야지 가능하는 거고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대학을 적어도 2년을 다닌 다음에는 슈투디움 콜렉을 다닐 수 없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가지고 다시 1학년부터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졸업한 사람인 경우는 2년을 인정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4년을 다녔지만 여기서는 2년을 인정해주고 한 3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케이스인데 저는 그냥 졸업하고 원서를 다 내가지고 여기는 이제 대학이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같이 막 이런 대학이 없이 모두 다 공동하잖아요. 페더럴리스무스라고 연방제니까 어느 주나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이 부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를린이 도시인데도 수도인데도 제일 가난한 수도예요. 돈이 제일 없어요. 드라이 빌리온 유로 정도를 딴 도시에서 받아야 되고 하여튼 베를린이 제일 가난한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뮌헨 수도인데도 그렇죠. 연방제는 뭐냐면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이 잘 살게 하는 거니까 주로 보면 작은 도시들이 더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큰 도시보다는. 왜냐면 큰 도시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아래에 그런 계층이 많고, 그러니까 수입으로 따져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제 작은 도시는 좀 약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평준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래서 대학이 다 공동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국립대니까. 보통 한 도시에 대학 국립대 하나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대학은 여기 이제 한국에서 4년제 나온 거는 독일에서 2년 다닌 걸로 쳐주기 때문에 3학년으로 입학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대학을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넣었어요. 원서를 그냥 다 넣었어요. 놨더니 다 그냥 입학 허가서가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갔는데 보통은 대학에서는 어학 코스가 중급 과정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어서 중급 과정으로 들어가면 보통 대학생 같이 똑같이 권리가 생겨요. 똑같이 학생증이 나오고 똑같이 대학을 다 이용하고 그리고 학생으로 인정이 돼서 비자도 다 나오고. 어학 자격증 B2 정도 되나요? 그렇죠. B2 정도 돼야 되죠. 그럼 B2 정도 따면 독일 대학생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거기 가서 보는 게 낫겠네요. 좀 실력은 한국에서 다지고 오는 게 좋고요. 여기 와서 바로 어학시험 봐서 대학을 등록을 하는 거죠. 어학 과정이지만 대학을 등록할 수 있고 어학을 하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과를 게스트처럼 방문해서 들을 수 있어요, 수업을. 어학을 하는 동안. 그리고 나서 보통 안 돼도 한 반년이나 1년이면 어학코스가 되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초를 쌓고 가라. 아까 그거 그렇죠. 기초를 다 쌓은 다음에 독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학센터를 다니면서 그렇죠. 어학센터를 다니는 도중에 이미 그 대학교의 학생이요. 수업을 들을 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학센터가 대학에 속한 어학 코스예요. 근데 그 대학에 속한 어학당에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워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 실력 정도는 가능했죠, 현영 씨. 박현영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가서 바로 시험이 됐는데 한국 분들 다른 학과나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독일에 와서도 1년 동안 다른 곳에서 막 어학 코스를 하고 계세요. 이 시험을 붙기 위해서. 그럼 되게 처음부터 힘들어요. 여기서 무조건 쌓고 가야 되겠네, 기초를. 그게 좀 편하죠. 여기서 기초를 쌓고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의사통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러면 바로 대학에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보고 등록하고 그러면 코스가 좀 순탄해요, 뭐든지. 역시 여기서도 기초는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국 분들 보면 이제 별로 어학이 탄탄하지 못하신 분이 와서 학생회에서 하는 어학 코스 아니면 혹시 다른 데서 하는 어학 코스 막 일링구어나 막 이런 데 괴테나 막 다녀가지고 여기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붙기도 하세요. 대학에서 하는 어학 코스를. 근데 그 1년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약간 위치가 붕 떠 있어요. 학생도 아니고 어학 코스만 밟고 있으니까 약간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혜택도 없고 그리고 대학에서 다니는 어학 코스는 비용이 없어요, 보통. 대학 내에 있어도 아주 어학코스는 돈을 거의 안 내죠. 그쵸, 안 내죠. 근데 다른 데서 사설로 하는 데는 비용도 있고. 사립 아카데미 어학당은 당연히 비용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라님도 대학 부설 어학원을 다녀서 공짜로 다닌 거네요? 그렇죠. 6개월 다니고 난 다음에 그 6개월 다니는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막 동문학을 막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못 끝내시는 분들, 막 법학을 막 10년, 20년 동안 계시는 분들 못 끝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리고 선배들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동문학을 해도 와봤자 교수 같은 건 하나도 못 얻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국 분들도 의대로 가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전공을 바꾸시는 분들 의대나 치의학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딱 3분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긴 되게 어려워도 해내면 나중에 더 미래가 있으니까 해내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의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의대는 한국도 그렇지만 전공의까지 하려면 11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걸려요. 전공의 과정이 한 5년 걸리니까 여기도 그렇고 근데 독일은 치과는 처음부터 전공의잖아요. 사실 그래서 치과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치과를 원서를 냈죠. 원서를 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가 외국인을 받는 게 한 5% 정도가 있어요. 치과는 그때 당시에는 한 2명인가 3명을 받았는데 저희는 50명이 시작하거든요. 매 학기에 제가 한 데는. 그래서 한 2명인가 3명이 저기 항상 있는데 이스라엘 친구도 있고 아랍 친구도 있고 미국 친구도 있고 몇 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친구는 저 전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서 저보다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보다 한 1, 2년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원서 내서 바로 자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받고 난 다음에 또 어학이 딱 돼야 돼요. 어학 시험이 안 되면 이 치과 자리 받은 게 한 반학기 동안 되게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한 다음에 바로 치과를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오자마자 착착 된 케이스고 기다린 거 없이 바로바로 된 케이스인데 보통 분들은 막 한 2년, 3년 있어야지 자리를 받고 시작하고 하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 3년 자리를 계속 지원하다가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돼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3년씩 걸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학 성적도 중요해요. 저는 졸업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왔는데 근데 만약에 대학 성적하고 상관없이 오시는 분은 슈튜디움 컬레기를 다녀야 돼요. 대학 입학 안 하신 분이나 아니면 대학을 적어도 2년 안 다니시는 분들 있죠. 뭐 1년 마치고 온 분 이런 분들은 슈튜디움 컬렉을 다니는데 그건 2년 과정이에요. 따로 비용은 많지 않은데 거의 없는 편인데 공짜에 가깝죠.
그렇죠. 독일은 다 그런 게 다 국립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정치가 무슨 주의냐면 돈이 없어도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받아야 돼요, 대학이.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꼭 마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아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한국 대학 4년을 마치고 오면 독일 과정 2년을 마친 걸로 인정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요즘은 독일도 대학 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3년제 배추러 과정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저 때는 그랬는데 아마 요즘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알아보고. 그래 얘기하더라. 3년제 대학이 많아져서 더 빨라졌다고. 예. 이제 보통 졸업은 좀 늦게 하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 과정이 빨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독일어과를 다니셨는데도 이제 치대에 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했는데 그 이과 과정이 어렵지 않으세요? 전 뼛속부터 문과라서 이과 과정 보면 눈알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과 과정 되게 어려워요. 물리학, 뭐 화학, 생화학, 아니면 생물학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 딸이 지금 의대 다니고 있잖아요. 네. 보은대학에 의대를 다니는데 걔는 이과 과정을 여기서 했는데도 너무 시험이 어렵고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생물학, 화학, 공학 이런 이과 과정에 그 공부를 한국에 있을 때 참 잘하면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책 많이 읽어야 되겠네요. 예, 근데 공부하는 식이 여기 오면 그냥 여기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기는 쓰고 한국하고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꼭 수능 시험 같이. 근데 그게 이렇게 하루에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달, 3달 동안 걸리거든요. 근데 한 과목을 6시간 동안 써요. 6시간 동안 몇 장을 쓰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초콜릿 몇 개 싸가지고 가고 마실 것만 싸가지고 가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비투어 보지 말고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좀 다니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지. 저는 맨날 가이드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고등학교에 거기에 가서 아비투어를 똑같이 독일 애들하고 보려고 그러면 힘들 것 같다고 맨날 얘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좀 익숙해질 텐데 여기서 막 고등학교 수준에 오면 굉장히 힘든 게 시험 보는 것도 전혀 틀려요. 우리 12학년짜리 애는 오늘 영어 시험을 보고 왔는데 4시간 보고 왔어요. 말하고 발표하는 것도 내내 그것도 한 50% 60% 들어가는데 필기 시험을 우리 같이 찍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설명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한 5, 6장씩 다 몇 시간 동안 쓰는 거니까 우선은 시험 문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거 읽고 뭘 원하느냐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든지 쓰는 거니까 시험도 되게 어려워요. 아니 남편분께서는 폭스바겐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시죠?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거기 변호사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에 관련된 수많은 법적인 이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 기업 사고 팔고 하는 거, 폭스바겐에도 기업이 많으니까 서로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주로 하죠. 아니 그 한국 분들도 폭스바겐에서 일할 기회가 좀 있나요? 예. 참, 제가 오늘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폭스바겐에 어떻게 되냐고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폭스바겐은 회사가 둘이 생겼거든요. 하나는 IT를 하는 회사고, 하나는 화학, 배터리를 하는 회사인데, 그 배터리를 하는 회사 어떤 분은 삼성에서 일하다가 애플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 폭스바겐의 그 자회사죠. 그 자회사에 거의 모든 멤버로 계신 분도 있어요. 한국 분이. 그래서 요즘 폭스바겐에서는 IT 하는 사람하고 배터리 쪽으로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네요. 그분들은 다 영어로 해요. 글로벌 기업이라 영어로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그럼 영어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 사실 분들은 애들을 독일 학교로 보내시고요. 여기서 주재원으로 3년에서 5년 계실 분은 애들을 국제학교로 보내세요. 맞아요. 우리 아까 국제학교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저희 책 독일어 번역하시는 분 2분이 주재원으로 한 5년씩 계셨는데 아이가 거기 국제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독일인 학교 안 다니고 국제학교 다녔어요? 그랬더니 싸고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독일 사람들은 국제학교 안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학교는 정말 외국인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학교 비용이 한국처럼 비싸지가 않으니까 한 10,000유로, 20,000유로 요 선이니까 1년에 그리고 또 국제학교 보딩스쿨도 제일 좋은 게 뭐 30,000유로 1년에 그 선이니까 그 한국에 비하면 아주 싼 거죠. 그러네요. 한국은 대기업 들어가려면 막 서류 전형, 필기 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임원 면접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독일에 취업하신 분 얘기 들으니까 서류 이게 지원하고 면접만 봤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덜 빡세네요. 저희는 이렇게 뭐 대기업 몇 명 뽑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뽑잖아요. 수시로 뽑는데 서류 보면 이제 어느 대학 나와서 뭘 공부했다 이런 게 있고 서류 보면 우선 사람을 다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식 시험을 내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뭐 상식을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그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서류 전형하면 무슨 과 나오고 대학 다니는 동안 뭘 했고 아니면 경험이 어떻게 경력이 어떻게 있고 하면 다 아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서류가 들어가면 이 잡하고 맞으면 그러면 초대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잡 사이트, 뭐 구인구직 사이트 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공고 뜨면 그래서에 다 일제히 지원을 하는데 그냥 평상시 독일 사람들은 잡을 구해야 되겠다. 괜찮은 뭐 폭스바겐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 거기 찾아가고 연락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가나요? 그 회사 웹사이트를 딱 가면 보통 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 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회사 웹사이트에 가서 구인 무슨 과가 맞을까 뭐 어떤 게 맞을까 해서 필요하다는 데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월세 들어가면 그 집주인이 못 쫓아내요. 여기 독일은? 평생을 살 수 있어. 네. 정말요? 그리고 월세 비용도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조금 10% 15% 내서 올릴 수 있지 월세 비용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50% 이상은 집이 없을 테니까 어렵게 사니까 그런 대책이 있죠. 예. 근데 참 부럽고 했는데 이렇게 독일에 가서 진짜 정착해서 지금 또 거기서 결혼하고 치과 의사로 활약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우리 아이 유학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요. 근데 될 수 있는데 적응력이 좀 빨라야겠죠. 이제 이 나라식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신이 적응력이 있고 좀 독일어 어학이 좀 가능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기초를 꼭 쌓고 가라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기초 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처음부터 고생하는 것보다. 말 못한다고 약간 천대받고 살 수도 있어요. 어디서나 살아남는 방법은 그 나라 언어를 잘 해야 돼요. 만약에 대학 유학을 오면 영어만 하는 대학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찾아서 오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혹시나 여기 유학 왔다가 바로 한국 돌아갈 경우 근데 여기서 독일에서 좀 오래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독일어가 꼭 필요하죠. 참 독일의 장점들에 대해서 우선 학비가 공짜에 가깝고 대학교 때 에라스무스는 유럽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글로벌 엑스체인지 프로그램이 독일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죠. 대학교 때 중국, 일본, 와세다, 뭐 중국 샹하이, 미국 UCLA도 갈 수 있다. 그렇죠. 독일에서 내는 1년 학비 돈으로 다 갈 수 있다. 글로벌 그렇죠. 엑스체인지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프랑스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 1년 동안 어학당, 대학교 부설 어학당은 다 무료. 스튜던트 콜렉도 무료. 대학 학비도 무료. 예. 정말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괜찮죠. 예. 그리고 공대 쪽으로 가면 DAAD 이래서 DAAD 이런 장학금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공대나 취업이 잘 이과는 되잖아요. 공대 쪽. 맞아요. 그렇죠. 공대나 이과는 장학금을 받을 일도 많으니까 공대나 이과 쪽으로 오시는 것도 되게 좋죠. 독일은 왜 이렇게 엄청난 큰 기업들이 많아요? 이름만 대면 벌써 막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독일의 힘은 그런 대기업뿐이 아니라 중간 기업들이 많다는 것도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도 되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큰 데가 되게 많아요. 독일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지금 많이 구하는 중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 되게 필요해요. 막 엔지니어가 너무 없고 막 이래서 되게
많으니까 뭐든지 막 간호사도 없어도 난리고 유치원 선생님도 없어서 난리고 학교 선생님도 없어서 난리고 무조건 지금 일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난리니까 혹시나 만약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공대 쪽으로도 되게 쉬울 거예요. 그냥 블라인드하게 그냥 자기 지원서를 내봐도 좋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라하고 우리 아가들 그리고 또 애기 아빠한테도 안부 인사 전해주시고요. 네, 박현영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왜 웃어요? 건강까지. 선생님이, 쌤이라고 하나요, 여기 요즘은 쌤, 한국에서? 박현영 쌤 건강하시고요. 우리 네. 또 건강하게 또 만나요. 네, 방송 끝나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소란씨. 예, 그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우리 카페 13년 만에 처음 본 영어 위인인데 내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클릭 좋아요 많이 그리고 후기 좀 남겨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서부터 조금씩 이제 스터디글들이 모집글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스터디 같이 하면 참 좋겠고, 아까 전 독일에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독일은 글로벌 엑스체인지 스튜던트 시스템까지 있네. 프랑스는 그게 없거든요. 에라스무스끼리만 있는데 글로벌 엑스체인지는 다른 나라까지 돼. 에라스무스는 유럽의 나라끼리만 되는데 글로벌 엑스체인지는 중국 상해, 중국 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와세다대 이렇게 다른 동아시아까지도 다 되는 글로벌 엑스체인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된다는 거. 미국 뭐 UCLA, NYU, 뭐 하버드 뭐 이런 유명 명문대도 1년 학비가 막 8천에서 1억인데 여기 독일 돈 몇십만 원만 내면 그 나라 미국 1년까지 다 가는 글로벌 엑스체인지가 있다. 유럽 엑스체인지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다른 나라 엑스체인지는 글로벌 엑스체인지인데 그것도 역시 지원만 하면 다 거의 다 보내준다. 그 얘기 듣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그런 강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득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